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12월에 있었던 한 강의의 발췌록인데요.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주장을 던집니다. 바로 한국의 특정 세대들이 세상을 이끌 운명을 지닌 존재, 정도령이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령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어떤 신화 속 영웅 한 명이 아니고요. 베이비부머부터 X세대, 그리고 그 자녀인 디지털 세대까지 이 거대한 세대 전체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보는 거죠. 세상을 밝혀야 할 별들이라고 지칭하거든요. 좋습니다. 이 자료는 그 별들이 그럼 왜 지금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고들면서요. 이걸 개인의 삶의 방식을 넘어서 한반도의 정체성,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들의 사명까지 연결하는 아주 거대한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독특하고 어찌 보면 좀 대담한 주장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우선 정도령이라는 개념부터 제대로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정도령 하면 구원자 한 명을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특정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전체를 지목하잖아요. 이건 전통적인 해석이랑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자료의 가장 독특한 출발점이죠. 세 그룹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큰 정도령 또는 왕별이라고 부르는 세대인데요. 아, 왕별이요? 네, 1952년 용띠해부터 1963년까지 딱 12년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를 말합니다. 이분들을 가장 큰 형님뻘 별로 보는 거죠. 그럼 그 뒤를 잇는 세대도 있겠네요. 네, 두 번째가 바로 동생 정도령입니다. 1964년부터 1975년 사이에 태어난 우리가 흔히 X세대라고 부르는 세대고요. 앞선 왕별들의 동생격인 별들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샛별인데 이건 앞선 두 세대의 자손들, 그러니까 지금의 디지털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 샛별. 네, 새롭게 떠올라서 반짝반짝 빛나야 할 별들이라고 규정을 하죠. 정리하자면 베이비부머, X세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 이 세 그룹이 한 팀으로 세상을 밝혀야 할 별들이다. 이 말이군요. 그런데 이 자료의 진짜 핵심은 이들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황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5천 년 동안 공들여 키워놨는데 정작 빛을 내야 할 때가 오니까 다들 빛을 잃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문제의식입니다. 왜 빛을 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지목하는데 바로 이들이 사적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해요. 여기서 사도령과 정도령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사도령과 정도령. 한 글자 차이인데 의미는 완전히 반대겠군요. 맞습니다. 사도령은 말 그대로 오직 나, 사. 즉 자신의 이익, 내 욕심, 내 가족의 안위,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뜻해요. 자료에서는 이런 삶의 방식이 결코 지혜를 낳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깜깜한 상태에 머물게 한다고 말합니다. 문뜬 봉사라는 표현까지 쓰죠. 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눈은 뜨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비유고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성도령은 없고 이런 사도령만 가득하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정도령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도령은 발을 정자를 쓰는데요. 사람과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공적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어떤 개인적인 성취에만 두는 게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위해 쓸 때 비로소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보이고 스스로 별처럼 빛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요. 정도령과 사도령은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사적인 욕망을 쫓으면 사도령이 되고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정도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비유하자면 사도령은 자기 배만 채우는 선장이고요. 정도령은 모든 선원을 싣고 폭풍을 헤쳐나가는 선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배를 몰아도 목적이나 책임의 범위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이 관점은 종교를 비판하는 대목에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처나 예수한테 가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거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행위 자체가 지극히 사적인 행위라고 비판해요. 아, 이 자료의 논점은요. 그분들한테 뭘 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어떻게 공적으로 남을 위해 살았는지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분들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을 우상화해서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도구로 삼지 말고 그들의 삶의 방식, 그 정신을 배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막 화려한 보석 박힌 십자가나 비싼 오석으로 만든 불상, 이런 걸 숭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 외형적인 것에 매달리는 건 결국 사적인 욕망의 발현이라는 거죠. 예수가 부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사람들을 위해 살면 천년이 지나도 내 이름이 빛날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을 얻는 게 진짜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공적인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네요. 그런데 이 관점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국가의 운명, 심지어 전 인류의 역사하고도 연결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지점이 딱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확 커집니다.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한반도가 바로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잠시만요. 한반도가 에덴 동상이라고요? 그건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요.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쓰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성서에 묘사된 것처럼 네 개의 큰 강줄기가 흐르는 동쪽의 동산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바로 이곳, 이 에덴 동산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거대한 서사네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민족과의 연결고리까지 만들잖아요. 특히 유대 민족을 언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 하필 유대 민족이었을까요? 이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오라는 계시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수천 년간 에덴 동산을 못 찾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 빛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빛이 나지 않으니까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못 찾아왔다. 아주 상징적인 비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엄청난 지혜와 기술, 그리고 막대한 경제력을 모두 갖추고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에서 동방의 등불이라는 빛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동방의 등불이라는 빛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앞서 이야기한 정도룡이 등장입니다. 한국인들이 사적인 삶을 버리고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지혜의 빛이 세상을 밝히게 된다는 거고요. 그 빛을 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찾아와서 천손들과 함께 인류 평화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유대 민족이 가진 그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한반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작동시킬 스위치를 켜는 게 바로 한국인들의 공적인 각성이다. 이런 구조군요. 네, 바로 그런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명 속에서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모두가 에덴 동산인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걸까요? 자료는 그 질문에 대해 정반대의 답을 아주 단호하게 내놓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바로 그 나라에서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이라고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 나라에서 빛이 되라고 내보낸 거지 한국 갈래? 그러면 네 인생이 실패된 것이라고요. 와, 인생이 실패한 것이라니 정말 단호하네요. 듣는 분들 중에 좀 서운하게 느끼실 분도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 논리가 궁금하네요. 그 이유는 각자가 흩어진 자리에서 빛을 내야 전 세계가 동시에 밝아질 수 있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한인회를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비판과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는데요.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한인사회 내부의 이익 다툼이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즉 사적으로만 쓰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 주장이 흥미롭네요. 보통 해외 동포 사회에 기대하는 역할은 본국에 대한 기여나 로비 활동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오히려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 현지 사회에 기여하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기존 통념과는 정반대의 해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대안이 이거예요. 우리 한인회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뭘 할까를 넘어서 우리 한인회가
우리가 속한 이 주, 스테이트, 저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고 공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인회가 주관해서 지역사회의 교육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활동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주 정부나 연방 정부도 결국 그 진정성과 역량을 인정하고 도움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 그룹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주에서 시작된 이런 좋은 움직임이 미국의 모든 주로 확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방 정부가 먼저 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비전까지 제시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각자가 속한 사회에서 정도령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데 이 모든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어야 할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지적하죠. 네, 그 시점을 201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별들이 빛을 내기 시작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 세대인 왕별,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와 형님별인 X세대가 여전히 사도령으로 살면서 빛을 내주지 못하고 있으니 그 빛을 받아야 할 샛별 세대, 즉 우리 자손들이 지금 깜깜함 속에서 미쳐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현재 젊은 세대가 겪는 사회적, 정신적 문제를 단순히 경제나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윗세대의 공적인 사명 실패에서 비롯된 일종의 영적 고립 상태로 진단하는 거군요.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식 수준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갖췄는데 정작 그 지식을 어떻게 사람과 사회를 위해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즉 인성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방향을 잃었다는 분석이죠. 윗세대가 등대가 되어서 길을 밝혀주지 않으니까 아랫세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네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고요. 그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정말 독특한 세계관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정 세대들을 세상을 이끌 운명을 지닌 정도령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사적인 삶에서 벗어나 공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별처럼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했죠. 더 나아가 한반도를 인류의 기원인 에덴 동산으로 해외 동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야 할 별들로 설정하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관점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나의 욕심과 이익이라는 그 좁은 창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공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볼 것인가. 이 자료는 이 선택이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사회 전체,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지혜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민족이 동방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가 혹은 한 개인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널리 이롭게 하는 지혜만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빛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빛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